자, 이 형상을 모델링하고 가공이 되는 형상을 한번 솔리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모의 가공할 때 이 형상을 3차원으로 보여져서 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모델링 파일은 아니었었거든요. 자, 그러면 마캠을 실행시켜서요.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이상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소재의 크기인 70, 70으로 해서 사각형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기에서요 70에 70으로 사각형을 만드시고요. 자, 등각 보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평면 보기 해볼까요? 공구가 지나간 자리가 이렇게 가는데요. 이 부분이 20이라고 되어 있고 15만큼. 자, 그러면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얘를 찍고 Y 15. 자, 클릭한 다음에 길이 값은 20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는 20.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45라고 되어 있는데 45에다가 y 값은 지금 40이네요. x가 45, y가 40. 45에 40. 여기 포인트 하나 찍고 여기 포인트는 x가 45에 y는 40.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수직선 그리기로 그리시면 되겠죠. 자, 치수를 확인해 보면 얘는 20,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15. 여기에 점좌표로 한번 찍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70에 70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공구가 지나간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옵셋 기능에서 윤곽 옵셋 기능을 이용을 해서요, 이 대상을 양쪽으로 5mm 만큼 옵셋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하시고요. 자, 그러면 얘를 도면은 지금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도면 요소는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하시고요. 자, 등각 보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lt 5를 눌러서요, 이제 경로가 아니라 당분간은 이 솔리드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해 보시면 솔리드 작업 관리자로 들어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옆에 보시면은 이 툴바들이 있는데요. 이게 솔리드 작업할 때 사용하는 단 아이콘들이에요. 얘를 쓰셔도 되고요. 하다 보니까 이게 됐네. 냅두겠습니다. 또는 여기 솔리드에 보시면 돌출, 회전 아이콘들이 있으니까 이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돌출을 하겠습니다. 자, 돌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윤곽 형상을 가지고 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 얘를 클릭하시고요, 외곽에 있는 형상을 찍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얘는 대상을 선택할 때 체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하나를 찍으면 연결된 대상은 한꺼번에 찍힙니다. 굳이 Shift 버튼을 누르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선택이 됐다라고 한다면 확인을 하시고요. 자, 확인하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방향이 나와요. 방향인데 얘는 솔리드를 형성을 할 때 내가 선택한 윤곽 형상으로 어느 방향으로 솔리드를 만들 거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방금 선택한 이 사각형 형상을 가지고
위로 돌출할 건지 아래로 돌출을 할 건지. 지금은 화살표가 아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위로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선택한 대상 도형을 한번 클릭해 주면 방향이 반전이 됩니다. 자, 얘를 클릭해 주면 방향이 바뀌죠. 내가 선택한 대상을 찍어줘야 돼요. 얘를 선택했으니까 반대로, 내가 선택한 대상을 찍어주면 얘가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라는 겁니다. 바뀌죠? 자, 방향을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은 돌출을 할 건지 또는 바디 커팅을 할 건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할 거는 돌출을 할 거잖아요. 바디 커팅을 하려면은 화면상에 대상 솔리드가 있어야 됩니다. 추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화면에 솔리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얘는 바디 생성만 활성화된 거예요. 이때 얼마만큼 돌출할 거냐 값을 넣는 부분에다가 30이라고 넣으세요. 자, 30이라고 넣고 다른 것들은 아직은 손댈 게 없습니다. 그냥 확인하시면 돼요. 방향 선택하고 대상 선택하고 확인 누르시면 이처럼 솔리드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솔리드와 여러분들이 그냥 그 경로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솔리드는 무게중심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덩어리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현재 지금 솔리드하고 이 대상 도형하고 색깔이 똑같으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솔리드의 색깔을 바꾸거나 또는 형상 이 와이어의 색깔을 바꾸면 되는데, 솔리드의 색깔을 차라리 바꾸죠. 그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자, 솔리드를 선택한 다음에 이 색상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원하는 색깔을 찍어 주시면,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솔리드의 색깔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솔리드 형상이 만들어졌는데, 자, 이 부분을 파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파내기 위해서 커팅할 부분, 커팅하려고 하는 형상만 화면에다가 남겨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게 쉐이딩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키보드 Alt S를 눌러보면 이게 렌더링이 됐다 안 됐다 그래요. 응? 뭐야, Alt S가 아닌가? 이걸 누르면 되거든요. 잠깐만요. Alt S가 맞는데 얘가 나오지? 여하튼 얘를 클릭해서 클릭하고 클릭하면은 얘가 렌더링이 되고 꺼지고 그래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현재 지금 솔리드가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형상을 가지고 커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얘하고 얘만 선택을 하고 Alt 2를 솔리드까지 가 선택해야 되겠네요. 솔리드도 선택을 하시고요. Alt 2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솔리드는 일반적인 형태는 닫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을 여기를 닫아주세요. 이렇게 닫으면 평면에서 보면 이런 형태로 닫힌 형태의 선들이 도형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얘를 가지고 이제 커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돌출이라고 하는 기능을 클릭을 해 보시면 체인을 얘로 선택을 해요. 이렇게 닫힌 형태로 확인을 하시고 방향은 아래로 해야 되겠죠. 파낼 거니까 아래로 파낼 거예요. 아래 방향으로. 다시 클릭하면 방향은 바뀝니다. 아래 방향으로 할 건데, 이제는 아까는 이 부분이 비활성화 됐었는데 지금은 여기가 활성화된 이유는 화면상에 솔리드 형상이 있기 때문에 커팅이라든지
또는 보스 추가라는 메뉴가 뜹니다. 화면상에 솔리드가 없으면 이 메뉴는 안 떠요. 근데 지금 있으니까 너가 이걸로 새로운 바디를 만들 건지, 바디라고 하는 것은 솔리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디 커팅을 할 건지, 기존에 있는 솔리드를 이 형상으로 파낼 건지, 이렇게, 또는 보스 추가는 기존에 있는 솔리드에다가 이렇게 돌출을 한다든지 해서 형상을 추가를 할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바디 커팅이죠. 파내야 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 얘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바디 커팅을 선택을 하시고요. 방향은 아랫 방향으로, 그리고 커팅 깊이는 10으로 하겠습니다. 자, 해주시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커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Alt S 렌더링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커팅이 됐죠. 이렇게요.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작업 관리자를 이 플러스를 눌러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솔리드가 있는데요. 그 솔리드를 돌출도 했고 그 다음에 커팅도 했다 이렇게 떠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하이라이트가 되게 되어 있는데 내가 그 선택한 이 작업을 클릭하시면 어느 부위가 작업한 면인지를 표시해줘요. 이거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자동 강조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작업을 했는지 찍으면 그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내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찾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간혹 가다가 얘가 안 없어지고 계속 있어요. 그래서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모체가 되는 솔리드를 클릭하시면 없어져요. 모체가 되는 솔리드를 선택하시면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내가 방금 커팅을 했는데 여기 커팅한 것의 그 조건에 들어가 보시면 이걸 수정할 수가 있어요. 나는 커팅하지 않고 뭐 커팅 깊이를 뭐 20으로 하겠다 그러면 얘가 20으로 바뀝니다. 한번 해보면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 표시가 뜨는데 이거는 현재 이 솔리드와 너가 준 이 조건과 맞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재생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공 경로를 생성할 때도 X 표시가 자주 떴잖아요. 그럴 때는 재생성을 해주시면 현재 있는 솔리드 형상이 현재 조건에 맞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죠. 자, 그럼 얘를 원래대로 10만큼으로 바꾸겠습니다. 조건에 들어가서 얘를 10으로 바꾸시고요.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재생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죠. 자, 이 상태에서 솔리드를 제외한 나머지 솔리드를 선택하시고 반전을 선택을 하시면 솔리드를 제외한 방금 사용했던 얘가 뜨죠. 자, 이때 여러분들 조심하실 거는 솔리드 작업을 했을 때 사용했던 대상 도형은 삭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얘를 삭제를 해버리면 이 대상 도형을 삭제를 해버리면 솔리드가 재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저장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솔리드에 사용했던 대상 체인들은 여러분들이 삭제하시면 안 되고 블랭크라든지 또는 레벨을 따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일단은 이 솔리드를 만들 때 사용했던 이 대상 체인 쉬프트 버튼을 눌러서 선택하셔도 되고요. 이 대상 체인들을 블랭크 처리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블랭크 안 보이게 하는 거죠. 근데 삭제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블랭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얘가 어디에 가 있는지 한번 언블랭크를 눌러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언블랭크를 눌러보면 숨김 창으로 넘어가요. 이거는 지금 숨김 창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현재 작업창으로 가져오고자 하는 형상을 다시 찍으면 가져올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Shift 버튼을 눌러서 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다시 작업창으로 가져왔죠. 다시 여기서 블랭크 하고 싶으면 여기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Shift 버튼을 누르고 얘를 선택하고 엔터를 치시면 블랭크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작업창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Alt E를 해놨던 대상 도형을 가져오겠습니다. Alt E. 자, 여기에서도 외곽 형상이 있죠. 이 형상도 여러분들이 삭제하시면 안 돼요. 얘를 삭제하시면 여기에 있는 이 대상 도형이 X 표시로 바뀌면서 솔리드가 문제가 있다라고 체크가 됩니다. 자, 한번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이 대상 선 하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제가 삭제를 해볼게요. 자, 삭제를 하려고 했더니 얘가 이런 메시지가 떠요. 이런 메시지가 뜨면 한 번 정도 읽어보세요. 솔리드를 생성할 때 썼는데 삭제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삭제하겠다. 얘가 삭제가 되면 왼쪽에 보시면 이게 물음 표시가 뜹니다. 대상 도형을 생성할 때 썼던 대상 도형이 이상해졌다 라는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는 재생성이 안 되고 여기에 연관된 모든 그 밑에 하위에 있는 것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저장 자체가 안 됩니다. 자, 이럴 때는 다시 선을 원래대로 돌려주셔야 됩니다. 해 주시고요. 새로운 대상 도형이 그려졌기 때문에 이 대상 도형에 들어가서 베이스 체인을 클릭해 보시면 이 세 개의 도형만 선택되어 있지 얘는 선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전체 다시 체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셔서 이 외곽 형상을 찍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확인을 눌러서 다시 재생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물음 표시가 없어져야만이 정상적으로 이 솔리드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면서 보시면 체인의 중요성을 계속 느끼게 될 건데요. 가공 경로를 생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솔리드도 이 체인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체인을 함부로 삭제하면 안 되고요. 삭제했을 때는 꼭 체인을 원래대로 돌려놓으시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물음 표시라든지 X 표시가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이 선들이 있죠. 선. 근데 지금 마우스로 이 선을 선택하려고 갖다 대면 이 선이 선택이 안 돼요. 기존의 솔리드가 먼저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솔리드가 없는 면에서 대상을 찍어야 이 대상 도형이 선택이 돼요. 이 솔리드가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솔리드가 우선적으로 선택이 되는데, 자, 근데 솔리드가 있는데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Shift 버튼을 누르면 가능합니다. Shift 버튼을 누르면 일단 얘는 대상 도형밖에 선택이 안 돼요. 솔리드는 선택이 안 됩니다. 선이라든지 선만 선택되기 때문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솔리드에서 대상을 선택하시면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얘를 클릭해 보면 선택할 수가 있죠. 자, 얘만 Alt E를 하겠습니다. 자, 평면 보기를 해보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대상 도형을 7만큼 확장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그러고 끝부분을. 그러면 여러분들 트림에서 여기 확장이라는 기능에서 7을 입력하시고요. 대상의 그 확장해야 될 부분은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확장해야 될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여기도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확장해야 될 부분을 클릭을 해요. 다시 Alt-E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등각 보기 상태가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현재 이 대상 도형을 밑으로 Z10만큼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대상을 찍고 이동해서 평행 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Z-10만큼 이동하겠다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동을 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도형의 끝에다가 10파이짜리 원을 그리겠습니다. 자, 원 그리기에서 이 끝 포인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렇게 클릭하시고 파일을 10으로 하겠습니다. 10짜리 원이 그려졌죠. 자, 그러면 솔리드를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솔리드가 하나잖아요. 이 하나에 작업한 공정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는 별개의 솔리드가 돼요. 그래서 돌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원을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을 하시고요. 돌출 방향을 지금 아래로 돼 있잖아요. 보시면 얘를 위로 올리시고요. 대상 도형을 찍으면 방향이 바뀝니다. 위로 올린 상태에서 여기에서는 현재 솔리드하고 무관하게 새로운 바디를 만들기 때문에 바디 생성을 체크를 하시고요. 돌출 거리는 50으로 하겠습니다. 바디 생성의 돌출 거리는 50.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별개의 솔리드가 만들어지죠. 여기 작업 관리자를 보시면 기존에 있는 솔리드가 있고 또 하나의 솔리드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얘가 이 솔리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이나믹 이동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동할 대상 솔리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이때 보시면은 그 다이나믹 이동 기능은 이 대상 포인트, 기준이 되는 포인트를 찍는 거죠. 얘를 찍으시고요. 그럼 얘가 이제 움직이겠죠.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움직입니다. 근데 이때 다중이라고 하는 얘를 체크해 주세요. 하나가 아니라 다중으로 복사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놓일 자리, 여기 끝나는 부위에다가 하나를 찍으시고요. 다시 여기 끝나는 부위에다가 하나를 찍으시고, 여기 끝나는 부위에다가 하나를 찍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이처럼 이 그 블럭의 끝부분에다가 솔리드 형상을 하나씩 만들어서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공구가 지나가면서 이쪽 부분이 R로 만들어지는 이유가 되겠죠. 이 부분에 R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여기도 그렇고. 자, 여기에서 그 솔리드가 하나씩 늘어났죠. 여기 하나 이렇게 솔리드를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화면 속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을 수정하고 싶으면 그 부분이 어딘지 찾기가 조금 힘들겠죠. 그럴 때는 여기에 보시면 선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상을 찍어주면 그 대상면을 만들 때 사용했던 부분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가서 조건을 수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또는 얘를 선택한다든지 그러면 얘가 뜨겠죠. 또는 얘를 선택한다든지 그러면 얘가 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솔리드의 특정한 부분을 수정하고 싶은데, 그럴 때는 얘를 클릭을 해서 그 솔리드의 면을 찍어 주시면 이 작업 관리자의 트리 구조에서 그 부분을 표시를 해줘요. 자, 74페이지에 있는 자, 이 예제도 해 보겠습니다. 자, 얘를 하기 위해서 굳이 파일을 여기다 다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새로운 파일로 만들겠습니다. 트리 구조가 복잡해지니까. 자, 그러면 사각형 그리기에서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너비가 150에 높이가 60이라고 하고요. Alt 7을 눌러서 그리드를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리드는 10mm 간격으로 그리드를 활성화 시키고요. 다음 그리드가 활성화됐죠. 이 상태에서 직선 그리기에서 연속선으로 여기에서부터 써나가면 되겠죠. 자, 전에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적었고요.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CNC라는 글자를 적었죠. 다시 Alt G를 눌러서 그리드를 끄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지금 솔리드의 그 아이콘을 여기다가 갖다 놓으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그냥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툴바 상태 로드를 다시 디자인으로 클릭을 하시면 디자인 상태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자, 얘도 솔리드 돌출 기능을 이용을 해서 대상을 선택하시고요. 확인을 누르시고 방향은 아랫방향으로, 돌출 높이는 한 20만큼 하겠습니다. 바디 생성. 자, 솔리드 영상이 만들어졌고요. 자, 이때 솔리드 색깔을 내가 선택을 해서 바꿨는데요. 나는 그렇게 하기 싫고 솔리드는 항상 특정한 색깔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 솔리드 쉐이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옆에 보시면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에서 쉐이딩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도형의 고유 색상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동일 색상으로, 아니 재질 기준으로 바꿔서 황동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로 하시고 확인을 하시면 솔리드의 형상은, 면의 색깔, 쉐이딩이 되는 색깔은 다 황동이라고 하는 이 색깔로 바뀌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좀 더 대상하고 좀 구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별반 차이는 좀 없네요. 자, 일단 이렇게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을 커팅을 할 건데 이제 커팅하는 방법을 좀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돌출 기능에서요, 체인을 다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제가 아까 솔리드는 닫혀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열려 있는 상태의 대상이죠. 한꺼번에 여러 개를 선택했어요. 이때 대상 도형을 선택을 해서 방향을 아래로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이 상태에서 그냥 바디 커팅 하겠다 확인을 누르시면 오류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벽 두께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측벽 생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요, 양쪽 방향으로 5mm만큼
벽을 만들겠다라고 주시면 얘가 돌출을 하면서 양쪽으로 5mm씩 확장이 돼서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대상 바디가 잘려지나 보네요. 제가 관통으로 체크했나? 지금 돌출 컷한 부분을 삭제하겠습니다. 키보드 딜리트 키를 누르면 삭제가 돼요. 다시 재생성 원래도 돌리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씩 해볼까요? 얘를 C라고 하는 글자를 돌출을 할 건데 방향을 아랫방향으로, 여기는 한 4mm 정도만, 이게 4죠 폭이. 그래서 벽 두께도 4로 하겠습니다. 2로 하겠습니다. 양쪽으로 2mm씩. 너무 커서 솔리드 바디가 분단이 되기 때문에, 나눠지기 때문에 아까 그런 메시지가 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이게 파진다는 얘기죠. 자, 여기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도형 부분에서 체인 추가로 얘네들을 추가를 시켜서 재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하나의 선으로도 대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형상은 좀 틀리죠. 원래 우리가 원하는 형상은 이런 게 아니죠. 공구가 지나가면 이 코너 부위가 다 R이 져 있어야 되죠. 지금 R 형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약간 수정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해두시고 솔리드 필렛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거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솔리드 필렛 부분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키보드 F1이 확대예요. 부분 확대. F1 눌러서요. 이렇게 해주시면 확대가 되겠죠. 자, 이 부분에 공구가 지나가게 되면 그 R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필렛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솔리드에 보시면은 그 솔리드 필렛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솔리드 필렛을 클릭하셔서요. 일반 2차원 필렛하고 비슷합니다. 자, 필렛할 요소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이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솔리드 선택이라고 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엣지, 즉 끝단, 그 다음 여기 면, 그리고 바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뒷면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서 솔리드를 생성했을 때 그 형상을 다시 한번 선택하는 거고요. 얘는 선택 검증이라고 해서 어떤 부분을 선택하면 그 부분이 정확하게 어딘지 확인시켜주는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선택 취소고 얘는 선택 완료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엣지 부분을 하나씩 클릭하려고 그래요. 면이 아니라. 그래서 솔리드 면과 솔리드 바디는 대상에서 끄세요. 그러면 솔리드 바디가 선택이 안 돼요. 오로지 솔리드 엣지만 선택될 수가 있습니다. 솔리드 엣지만 선택되게 해 놓은 상태에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솔리드의 엣지를 선택했을 때는 기본값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으면 바꾸셔도 돼요. 일단 한 부분만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R 값을 2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가변 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할 거고요. 우선은 반경을 2로 해서 일정 반경으로 해서 필렛을 주겠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R 처리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도 주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필렛을 줬을 때 이 대상 도형에서 다시 또 추가할 부분들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추가하면 되겠죠. 여기도 추가하시고요. 이 부분도 추가하겠습니다. 자, 됐으면 확인하겠습니다. 재생성. 자, 이렇게 하시면 이 부분들이 지금 필렛된 부분을 하이라이트해서 보여주고 있죠. 대상 도형 색깔이 같은 하얀 노란색 계통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필렛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끝부분도 해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자, 현재 그 솔리드 쉐이딩 상태인데요. 얘를 와이어 프레임으로 해놓으면 이 엣지 부분만 찍기가 좀 편해요. 자, 여기서 도형에 들어가서요, 이 부분들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끝단 부분, 글자의 끝단 부분을 다시 추가를 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선택을 했는데 선택을 잘못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선택하면 취소가 됩니다. 다시 한번 선택하면 선택이 되고, 다시 한번 취소가 되고.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확인하신 다음에 재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됐죠. R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때 문제가 생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면이 더 옆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이 대상 도형을 반경값만큼 연장하겠습니다. 자, 도형의 색깔이 지금 구분이 잘 안되는데요. 와이어프레임 직선 형태를 큐 마스크로 선택한 다음에 색상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얘를 핑크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좀 잘 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트림에서 연장 기능을 이용해서 이만큼 연장하겠다. 대상을 연장하겠습니다. 끝부분만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X 표시로 바뀌었어요. 뭐가? 솔리드 작업 관리자가. 대상 도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현재 솔리드와 여기에 있는 조건과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는 전체 재생성을 하시게 되면 얘가 알아서 늘어납니다. 자,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이제 원래 그 가공했을 때 나온 형상하고 똑같이 되겠죠. 자, 88페이지에 있는 이 나사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자, 일단 사각형을 그리는데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70, 70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 가운데다가 M30짜리 원을 그리겠습니다. 자, 등각 보기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솔리드에서 돌출 기능으로 얘를 돌출을 하는데, 우리가 소재가 돌출 높이를 한 70 정도 주겠습니다.
바디 생성. 자, 바디가 생성됐는데 우리가 지금 그 벽 두께를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그게 지금 적용이 됐는데요. 다시 솔리드 조건에 들어가서 벽 두께라는 부분을 끄겠습니다. 재생성 이렇게 되겠죠. 자, 솔리드 색깔을 좀 바꿔보고요. 자, 이 상태에서 또 한번 돌출을 하는데 이제는 체인을 두 개를 잡겠습니다. 체인을 두 개를 잡아서 이때 방향이 같아야 돼요. 얘는 위로 가고 얘는 밑으로 가면 안 되겠죠. 위로 가는 것을 밑으로 가게 방향을 설정하시고요. 바디 커팅을 하겠다. 30만큼. 이런 형상이 나오겠죠. 두 개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선택된 포켓 영역하고 같아요. 의미가. 자, 여기 위에 못따기 2를 주겠습니다. 자, 못따기라고 하는 기능은 여기에 보시면은 그 솔리드 필렛하고 같이 있어요. 뭐 기능이 좀 비슷해가지고 위에는 필렛, 밑에는 못따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솔리드 거리 1이라고 하는 얘를 클릭을 하셔서요. 못따기를 줄 엣지 부분, 솔리드의 이 엣지가 되겠죠. 지금 아까 솔리드 선택에서 끝단이라고 하는 얘만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솔리드의 엣지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엣지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그 못따기 값을 2로 되어 있네요. 2로 주시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쉬프트 버튼을 눌러서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얘를 M30으로 만들었는데요. 그쵸? 여기에다가 나선을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사 형상을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기 위해서 헬릭스 부분에 이걸로 하든 이거 상관없는데 이걸 하겠습니다. 헬릭스를 선택을 하셔서요. 반경값을 15로 하겠다라고 해주시고 피치 값은 2로 하겠습니다. 경사각도는 0으로 하시고요. 회전수는 20만큼 줄 거니까 10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나선이 형성이 되는데요. 자, 이때 그 얘가 따라가는 형상이 골지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15라는 값을 14로 하겠습니다. 얘가 약간 바뀌었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원점을 찍으면 위 방향으로 형성이 되니까 쉬프트 버튼을 눌러서 이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Z 마이너스 20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Z-20이라고 입력을 했는데 여기에서 회전수를 한 바퀴 더 주겠습니다. 한 바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선 형성된 거를 색깔을 좀 바꿔서 이게 지금 정면에서 봤을 때 약간 위로 올라와 있죠. 여기 시작하는 지점이 한 피치 더 올라와 있어요. 일부러 위에서부터 내려올 수 있게 한 피치를 올린 거예요. 아래는 20까지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나사 모양만 화면에 띄워 놓겠습니다. Alt E.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색깔이 뒤에 잘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끝부분에다가 나사 바이트 형상을 만들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점을 하나를 생성을 시키겠습니다. 점을 이 포인트에다가 찍겠습니다. 자, 정면 보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점이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죠. 끝에다가,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정면에다가 삼각형 형상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작업 평면을 정면으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작업 평면이 평면으로 되어 있는데 평면을 클릭하셔서 정면으로 작업 평면을 바꾸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 Z축이 정면으로 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WCS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좌표는, 여기에 있는 것은 C 플랜, 즉 공구 작업 평면이라고 그래요.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평면. 얘는 공구를 할 때 이제 공구 축을 나타내는 건데 작업 평면하고 같이 따라갑니다. 작업 평면을 일단은 정면으로 해 두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리기에서 다각형에서 삼각형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 포인트를 찍고 쭉 그리면 삼각형이 그려집니다. 자, 이때 삼각형을 크게 해서요, 얘를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회전 각도가 삼각형이니까 120도 나누기 60도, 60도 정도 줘보겠습니다. 60도니까 완전히 틀어지네요. 그러면 30도 정도를 줘볼게요. 아닌데, 그러면은 30도, 다시 30도씩 계속 주다 보면 60도, 70도, 90도? 네, 90도라니까 맞네요. 자, 이게 포인트가 수평이 돼야 되거든요. 수평이 된 상태에서 얘가 돌아갈 거예요. 자, 근데 이 삼각형의 크기는 지금 여기서 조절하기가 조금 그렇고요. 일단은 확인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포인트와 포인트 간 거리가 피치이기 때문에 2거든요. 그래서 얘가 2보다는 작아야 돼요. 2보다 작게. 현재 얘를 한번 2보다 작게 하려면은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요, 얘를 옵셋을 해서 1이니까 0.98 정도 얘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를 찍어보면 1.96 정도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두시고 트림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와 얘를 트림하시고요. 트림 하겠습니다. 직선으로 얘네들 연결을 하고요. 현재 이 포인트를 여기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Shift 버튼을 눌러서 평행 이동 기능으로 두 점 간 포인트, 여기를 얘로 옮기겠다 하시면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얘는 필요 없고요. 자, 그럼 얘의 치수를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얘는 1.96 정도가 나오고요.
현재 여기서 여기까지가 1.7 정도가 나오네요. 우리는 얘를 1로 계산했기 때문에 평평한 부분이 좀 생기겠네요. 자,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요.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이 이 대상을 따라가면서 파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솔리드 형상을 가져왔죠. 솔리드에 스왑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따라가는 건데요. 얘를 클릭을 하셔서 따라갈 대상을 찍어 주시고요. 확인을 누르시고 따라가야 될 경로를 찍어 주세요. 그러면 삼각형 형상이 이 스플라인 나선을 따라가면서 어떠한 작업을 하는데, 그때 커팅을 할 건지 바디를 생성할 건지가 있는데요. 그때 커팅 하겠다라고 체크해 주시고 확인을 하시게 되면 기존에 있는 솔리드에서 저 부분을 파내겠다는 얘기입니다. (89페이지에) 있는 예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예를 하기 위해서 사각형 형태를 그려볼까요? 100에 한 70 정도 그려보겠습니다. 폭을 100으로 하고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원을 그리는데 중심하고 시작각도 끝각도 얘로 하셔도 되겠네요. 중심점의 위치는 x가 50이고 y가 15, x 50, y가 15. 그 다음 시작점은 여기, 끝나는 점은 여기. R값은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30이겠죠. 시작 각도는 0도, 끝나는 각도는 180도. 자, 여러분들 이걸 이제 경로를 아직 생성은 했나? 했었죠. 램프 가공을 이용해서 경로를 생성을 했는데, 자, 이제는 모델링을 할 거거든요.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나선을 그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선 그리기에서 일단은 피치 값이 지금 12니까 24가 되겠네요. 피치가 24가 되겠고, 그 다음에 XY 피치는 0입니다. 그 다음에 반경값은 3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자, 이때 여기를 찍으면 이게 좀 맞질 않죠. 그리고 회전수를 미를 줬는데요. 회전수를 0.5로 줘보겠습니다. 0.5가 안 먹네요. 그냥 1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안 먹으면 얘로 안 하고요. 그리기에서 헬릭스로 하겠습니다. 자, 헬릭스로 다시 해서요. 피치 값은 24가 되겠고요. 경사각도는 0이고 반경은 30이 되고 거의 같아요. 근데 여기서 회전수는 0.5로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점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12만큼 아래를 찍어야 되겠죠. 쉬프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여기를 클릭하시고요. Z 마이너스 12를 찍겠다. 자, 해주시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대상이 그려진 겁니다. 일단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러면 작업 평면을 정면으로 바꾸시고요. 자, 여기다가 공구의 형상, 단면 형상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으로 포인트를 하나를 일단 생성을 시켜 놓고요. 정면 보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되어 있죠.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해 주시고요. 너비를 10으로 하고 높이를 15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얘도 한번 커팅을 해 보겠습니다. 스웹에서 따라가는 형상 찍어 주시고요. 확인을 꼭 누르셔야 됩니다. 누르시고 따라갈 경로를 찍어 주세요. 자, 근데 지금 솔리드가 없네요. 그러면 그냥 바디 생성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솔리드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성을 못하네요. 커팅 틀어지는 각도가 심하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 부분을 나눠서 따로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선 그리기에서 얘와 얘를 이어서요. 두 요소로 자르기로 얘를 잘라 보겠습니다. 자, 잘라서요. 얘 따로 얘 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왑 기능을 이용을 해서 다시 체인을 얘로 잡는데요. 반쪽짜리만 잡겠습니다.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따라가는 형상을 얘로 잡겠습니다. 일단은 하나를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스왑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잡아 보겠습니다. 보스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보스 추가는 바디 생성은 별도의 솔리드가 생성되는 거고요. 바디 커팅은 파내는 거고, 보스 추가는 기존에 있는 솔리드에다가 살을 덧대는 거거든요. 일단 보스 추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형상이 만들어졌는데요. 하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죠. 이게 이제 이 단면 형상이 너무 넓었을 경우에는 얘가 형상을 따라가면서 각도가 틀어져야 되는데, 그 틀어질 때 이 부분 때문에, 겹치는 부분 때문에 오류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대상을 좀 반절로 나눠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솔리드를 지우고요. 이 형상을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하겠습니다. 이게 체인으로 아까 안 잡히게. 그리고 이 부분들을 같이 잡아야 되니까 스왑 기능을 이용을 해서요, 얘를 형상으로 다 잡고 확인을 하시고 얘만 단일로 찍어 주겠습니다. 바디 생성. 예, 잡히네요. 아까는 기존에 아까 블랭크 했던 게 같이 선택됐기 때문에 형상이 급격하게 꺾이는 부분이 있어서 걔가 생성을 못했네요. 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아직 아까 언블랭크 했던 이 대상이 같이 선택이 돼서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사각형 형태로 깊이 값을 한 20 정도 줘서 돌출을 하겠습니다. 아랫방향으로 화살표가 형성되게 해 주시고요. 20만큼 바디 생성하겠다 해주세요. 확인. 자, 이 대상을 지금 이 형상에서 빼내야 되겠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게 형상 결합이라는 기능입니다. 형상 결합에서 옆에 화살표를 클릭해 보시면 형상 빼기가 있어요. 기존의 형상을 빼내는 겁니다.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타겟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모체가 되는 거예요. 어떤 형상에서 빼낼 거냐. 나는 이 바닥에 있는 이 형상에서 빼내겠다. 처음 선택한 게 타겟이 되고요. 두 번째 선택한 게 도구가 됩니다. 도구. 어떤 형상을 빼낼 거냐. 이 형상을 빼내겠다.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팔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공구의 형상이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 공구의 형상 모양으로 반경만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상을 조금 확장을 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려보죠. 자, 그러면 작업 평면을 평면으로 하시고요. 여기에다가 원을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의 크기를 18짜리로 그리겠습니다. 약간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단위졌기 때문에 일단 비슷하게 형상을 좀 맞춰 보겠습니다. 자, 이때 직선으로 이 선과 이 선을 연결을 하시고요. 서로 약간 일치가 안 하네요. 이렇게 하면 좀 어긋날 텐데. 그럼 원을 다시 그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원을 그릴 때 중심과 스케치 기능을 이용을 해서요.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시작을 얘로 하고 높이가 틀려지네. 끝을 여기로 하려고 하는데 높이값이 좀 맞질 않네요. 이 부분이 평평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표현하기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얘도 놓고요. 직선 그리기로 이 선과 이 선을 일단 이어보고요. 선을 하나를 그렸어요. 자, 얘만 Alt 2를 해보겠습니다.
자, 평면 보기를 한 상태에서 얘가 근데 평평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F4로 두 점 간의 Z의 위치가 틀리네요. Z의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이 형상 가지고는 솔리드를 하기가 조금 뭐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약간 틀어야 된다는 얘긴데 튼다 Z축이 있으면 이 면에다가 원을 그린다. 자, 점각도 그리기에서 중간점에서 한 점. 근데 여기인데 이 점이 지금 안 맞아요. 약간 틀리기 때문에 맞질 않고 있는데 자, 이 점하고 얘하고 일치를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점하고 얘를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자, 일치를 시키려면 직선을 하나를 더 그려보면, 자, 중간점에다가 하나를 그렸어요. 얘네들이. 그러면 얘와 얘를 기준으로 해서 평면을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작업 평면이 평면으로 되어 있는데 얘와 얘를 기준으로 해서 평면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기존의 평면하고 약간 얘가 틀어져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평면을 새로 만드는 기능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평면에서 도형으로 평면 생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선택을 하시고요. 두 개의 대상을 찍어 주시면 얘가 평면을 생성을 합니다. 두 개의 직선이면 평면을 생성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 Z방향이 위로 가야 되니까 이런 형태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확인하시고, 자, 얘로 이 평면을 하겠다라고 지정하신 다음에 이 대상을 현재 이 평면에다가 투영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이동해서 투영 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투영을 하는데, 지금 얘로 가네요. 이 Z 값으로 바꿔야 되겠죠. Z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포인트를 찍어 주시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어긋나 있었던 대상이 합쳐졌는데 다시 바뀌었지. 자, 이렇게 바뀌겠죠. 이동, 0인 위치로 이동 확인.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끝점이 만난 걸 볼 수가 있죠. 여기도 끝점이 만난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형상을 가지고 커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lt 2로 뭐라? 근데 방향이 이쪽이 아니네요. 얘를 대칭 이동을 해야 되겠네요. 대칭 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대칭 이동하겠다. 얘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얘를 가지고 솔리드 돌출, 커팅을 하겠습니다. 돌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이 형상을 돌출을 하겠다. 근데 이 상태에서 바디 커팅을 하겠다, 형상 관통을 하겠다, 확인하겠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얘처럼 이런 모양이 뜨는 것은 이 미세하게 서로 그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뜨는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기존의 형상을 약간 수정을 해 주면은 되겠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여기에 있는 단면 형상을 그냥 풀 원으로 그냥 커팅을 해 보겠습니다. 그냥 그러면 자, 얘를 반절만 만들었잖아요. 근데 아까 대칭 이동 기능으로 다시 얘를 이동을 시켜서 복사로 해서 풀 원을 가지고 그냥 커팅을 하죠. 그러면 여기 도형에서 전체 다시 체인으로 얘를 닫힌 형상을 선택을 해서요. 그 대신에 모양이 바닥에서 약간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좀 마무리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돌출을 일단은 하겠습니다. 돌출 높이는 30으로 하죠. 솔리드 돌출에서 외곽 형상을 다 잡습니다. 외곽 형상을 잡고 확인하시고요. 방향은 아랫 방향으로, 솔리드는 30만큼. 자, 이렇게 솔리드 형상이 만들어지죠. 대상 도형의 색깔하고 똑같아서 좀 이상한데 와이어프레임으로 하면 약간 좀 구분이 돼요. 아니면은 선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선 색깔을 핑크 색깔로 바꿔보겠습니다. 얘는 왜 안 바뀌었어?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 커팅해야 될 부분을 다시 돌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커팅을 하겠고요. 이때는 체인 종료를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눌러주고 다시 이 부분 커팅해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체인 종료 확인. 커팅 방향은 아랫 방향으로 둘 다 향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바디 커팅 값은 10만큼 커팅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커팅이죠. 다 커팅이에요. 얘는 관통입니다. 형상 관통하겠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거리값이 20만큼이죠. 커팅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커팅을 하는데 18만큼 커팅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다 끝났죠. 반전 블랭크. 이런 형태가 여러분들이 가공해서 제출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체인을 잡는 게 중요해요. 경로도 마찬가지지만 솔리드도 체인을 제대로 못 잡으면 작업이 잘 안되죠. 자, 얘는 이제 앞나사 형상인데요. 뭐 70, 70으로 해서 M30짜리 앞나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피치는 2.5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각형 그리기에서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70에 70으로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가운데에다가는 M30짜리 원을 그리겠습니다. 자, 등각 보기를 하고요. 자, 솔리드에서 일단 돌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돌출을 하시고요. 40만큼 돌출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파낼 때는 30으로 파내면 안 되고요. 28 정도로 구멍을 뚫겠습니다. 그러면은 원을 하나를 더 그리죠. 얘를 28짜리로 원을 그리시고요. 자, 얘를 가지고 커팅을 하겠습니다. 돌출, 바디 커팅, 형상 관통하겠다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커팅이 됐고요. 솔리드를 제외한 나머지는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나선을 그려야 되겠죠. 커팅을 하려면. 자, 그리기에서 그냥 헬릭스로 할까요? 헬릭스로 하고 반경값을 15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피치 값은 2.5로 하고요. 정사각도는 0으로 하고 회전수는 40이라는 치수를 나누기 2.5 16번 정도 하면은 되네요. 떨어지는 치수네. 여기에다가 피치값 하나를 더 더해서 17로 하겠습니다. 42.5가 되겠네요. 그리고 원점 위치는 원점 위치를 얘도 끝까지 더 내려가야 되니까 얘를 위로 한 바퀴 아래로 한 바퀴 해서 18로 하겠습니다. 자, 18로 하고 쉬프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원점을 클릭하신 다음에 Z-42.5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얘를 색깔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정면 보기를 해보면 위아래로 한 피치가 더 튀어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 두시고 나선만 Alt 2로 화면에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런 다음에 작업 평면을 평면으로 잡고요. 정면으로 잡고 점 포인트를 끝점에다가 그리시고요. 정면 보기를 하겠습니다. 되겠죠? 자, 얘는 앞나사기 때문에 뾰족한 형태가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그러면 다각형 그리기에서 삼각형을 그리는데 회전 각도를 90도만큼 풀겠다. 90도 반절이네요. 그러면은 90도 플러스 180도. 자, 이런 모양이 그려져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피치가 2.5니까 직선을 하나를 그려보면 옵셋 기능을 이용을 해서 2.5의 반절 1.25인데 여기에서 1.24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트림 기능을 이용을 해서 트림을 하시고요. 직선으로 연결하시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지우시고 이 끝 포인트를 여기다가 갖다 놓는 거죠. 그러면 평행 이동 기능으로 두 점 간 이동으로 얘를 여기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얘를 가지고 커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Alt-D를 해서 솔리드를 가져오 놓고요.
스왑 기능으로 이 삼각형 형상이 얘를 따라가면서 바디 커팅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단면 형상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작업 평면을 평면으로 주고요. 트림 기능에서 평면으로 트림하는 걸로 사용하겠습니다. Y 0으로 일단 10을 넣었다가 다시 0으로 하시고요. 트림 하겠다 하시게 되면 이런 모양이 보여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솔리드 형상만 화면에 남겨놓고, 자, 이렇게 봤는데 이게 지금 3부분이 M30에 2.5니까 좀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나사산이 너무 생성이 안 됐네. 그러면은 이 처음에 홀을 뚫을 때 2.8로 뚫는 게 아니라 28로 뚫는 게 아니라 27, 28, 27, 27 정도로 뚫겠습니다. 그러면 솔리드에서 이 돌출 컷을 한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이 이 원이죠. 앞 안에 있는 이 원, 이 원의 크기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28짜리인데 얘를 F4를 눌러서 28이 아니라 27로 수정하겠습니다. 전부 재생성. 그럼 다시 정면 보기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산이 좀 더 뾰족해지죠. 2.7로 했는데 2.667, 2.67 정도로 하면 더 뾰족해지겠죠. 좀 더 줄여보겠습니다. 얘를 선택을 해서 F4로 26.5, 26.5, 26.6, 26.7, 26.7 정도로 수정을 해서 다시 재생성을 해보면 좀 더 산이 뾰족한 형태를 취하고 있죠.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나사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트림 기능은 삭제를 하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자, 솔리드를 제외한 나머지는 반전시켜서 블랭크를 처리하시고요. 이 부분이 만들어졌죠. 자, 근데 위아래가 면치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면치가 없어가지고 좀 보기가 안 좋은데, 자, 그러면 이 작업 정지 위치를 위로 스웨컵 앞으로 옮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옮겨 놓으시면 나사 냈던 부분은 비활성화가 돼요. 이때 못다 기능을 이용을 해서 피치를 2.5 정도, 여기하고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을 2.5 정도 면치를 주겠습니다. 자, 면치를 주고 다시 이 작업 조건을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습니다. 위아래 면치가 돼서 커팅이 된 걸 볼 수가 있죠.